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2020년 8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죠.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 제가 퇴사했던 날인데요. 오늘은 퇴사 후 3년 동안 제가 느꼈던 점, 현실적인 이야기, 2030 MZ세대의 퇴사 이야기가 아니라 30대 가장으로서 퇴사를 하고 3년 동안 느꼈던 점, 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지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사 후 3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단골적인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퇴사해서 부럽다. 퇴사는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지 할 수 있을까요?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퇴사를 해서 부러운 거 물론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사업 초기에 더 심했고 지금도 여전히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이 월급이 주는 안정감, 이거는 사실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내가 이러다가 사업을 망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나? 경력이 단절됐는데 이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사업을 3년 이제 했지만 그 전에는 회사를 8년이나 다녔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항상 긴장감을 갖게 하고 그 긴장감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출근할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대표고, 대표가 매일 마음대로 출근하고 퇴근을 한다면 그 회사가 잘 굴러갈까요? 워라밸, 플렉서블하게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고 한국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 있어서는 너무 자유를 준다고 해가지고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주면 어쨌든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부러운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 다닐 때 내 마음대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지, 실질적으로 대표가 되고 나서는 집에 가서도 사실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갔다 오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연락이 오든 뭘 하든 거의 대부분 스위치를 오프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집에 가서도 사업 생각을 하느라고 스위치가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365일 하루 24시간을 거의 사업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얼마나 매출이 돼야 퇴사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매출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영업이, 순이익이 중요한가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고정비, 가장이라고 하면은 생활비, 이거를 최소한 6개월? 이 정도는 수입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3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만 나이가 바뀌어서 30 중반인가요? 어쨌든 40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자녀도 2명이나 있는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제 사업이 당장 망하면은 저희 가족이 굶어야 돼요. 그거를 6개월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활비 최소한 백업으로 6개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흔히들 말하는 주부사를 잘하라고 말하죠. 주식,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실제로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되지? 회사 다니면 다 그렇잖아요. 맨날 시키는 것만 하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그리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아니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부동산은 해볼만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해볼만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을 투자를 해보면 금방 시드머니가 마르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거의 한 1년 정도 강의도 듣고 정말 수많은 부동산 책을 읽어봤지만 금방 시드머니가 마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수익은 아니었지만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를 만들어서 사실 퇴사할 즈음에는 거의 월급 정도 수준의 월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퇴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월세
월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월세도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사업이 망했을 때 제가 감당이 가능했을까요? 저처럼 월세가 나와야 된다, 어떤 게 나와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최소한 6개월 정도 정말 이 사업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고정비를 감당할까? 그게 뭐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육아휴직을 해서 6개월 동안 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이런 백업 플랜이 있다고 하면은 매출이 얼마가 되든 뭐 순이익이 얼마 되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뭐 금수저인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퇴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고 어느덧 벌써 사업을 한 지도 3년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온라인 사업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누구도 몰랐잖아요. 코로나라는 거. 그 시기에 정말 운 좋게 시작을 해서 운 좋게 매출도 오르고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시작했을 때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저 중국에서 처음 상품을 수입했을 때 2달 동안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2달 동안 물건이 안 오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 나 사기당했구나. 물론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만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3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300만 원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지. 언젠간 물건이 오겠지. 작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하면은 요즘에는 한 번에 뭔가 성공을 하고 한 번에 대박이 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거죠. 수입했을 때도 그랬지만 중국 구매대행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매출이 올라가서 거의 한 달에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엔 경찰서도 가보게 됐고요. 아,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구나,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구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국엔 브랜드 유통이라는 사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브랜드 유통 온라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퇴사를 안 할 수도 있고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사업은,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먹을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파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얘기만 듣고 퇴사를 결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 퇴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퇴사를 할 때 직장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어마어마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온라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브랜드 유통,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걸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대가 들려주는 현실적인 퇴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퇴사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선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가장 제가 퇴사를 결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와이프는 제가 퇴사할 때 절대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의아했어요. 해보라고.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랬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지지가 없이는 사실 위기가 왔을 때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제가 퇴사하기 3개월 전에 부업으로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와이프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매일매일 퇴근하고 와서 노트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노트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에 닥치면 사실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사의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내가 위기 상황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정비, 뭐 생활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고 지금 퇴사를 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하셔야지 퇴사를 하고 그래도 회사원, 월급쟁이였을 때보다 좀 더 나은 삶, 사업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얘기가 좋으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